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6절 자본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이러한 주제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 공부하게 됩니다. 출발합시다. 먼저 자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본의 정의 별거 아니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자본이라고 한다. 됐지요? 그리고 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의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우리 회계학에서 중요하거든. 좀 알아두자. 순자산, 우리 회사의 재산, 자산이다, 그지? 거기서 뭔가 뺄 거 뺀다, 그지? 그래서 도출된 게 자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자산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지? 자금 조달은 크게 둘로 나눈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다, 그지? 그거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남으로부터 조달했다라는 차원에서 타인 자본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또 하나의 자본 조달 방법, 우리 회사인 주주로부터 돈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이름 부른다. 됐지요?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채, 은행 빚을 갚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회사 주인인 주주한테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본을 자녀 지분이라고도 부른다. 됐지요? 순자산, 자기 자본, 자녀 지분, 요 단어 전부 다 자본을 의미하는 거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자본을 표시하는 방법, 개인 기업은 어차피 홍길동이 치킨집을 차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돈 벌면 어차피 회사 주인 홍길동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본금밖에 없습니다. 개인 기업은. 그와 달리 법인 기업은 주식회사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법인 기업은 이익 났다고 해서 회사 주인이 마음대로 못 가져갑니다.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자본을 좀 다양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기업, 주식회사는 이렇게 자본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재무상태표 표시한다. 됐지요?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보자 이겁니다. 먼저 자본금이라는 항목.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석한답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 주식에는 무언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액면 금액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 발행했는데 주식마다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그거를 주당 액면 금액이라고 부른다. 100주를 발행했답니다. 그게 발행 주식 수지. 그래서 100주 곱하기 10,000원, 100만 원이 자본금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 상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답니다.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최소한 돈을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냐고요? 상법에서는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적혀 있는 그 금액, 그지? 그걸로 따진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자본금을 법에서 정한 자본금, 법정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별거 아니야, 그지? 주당 액면 금액에서 발행 주식수 곱한 거가 된다. 주의합시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가끔씩 단어 바꾸어 가지고 이론편 문제에서 지문으로 막 등장시킵니다. 주당 액면 금액을 주당 발행 금액으로 단어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주당 15,000원에 발행한답니다. 그런데 그 발행하는 주식에는 액면에 10,000원만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당 액면 금액이랑 주당 발행 금액은 달라진다, 그지? 그때 뭐가 자본금이라고 주당 액면 금액 그걸로 따지는 게 자본금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상세 계정 과목 자본금에 대해서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는 경우가 가끔은 있답니다. 별거 아니고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사실 성격을 보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일반적인 주식 어떻습니까?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배당을 따박따박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선주라는 주식도 가끔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선주라는 주식은 배당은 남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런데 단점,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내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좀 특수한 형태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를 뭐라고? 우선주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통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 또 발행하고 우선주도 발행하는 회사다. 그러면 자본금에 대해서 두 개의 상세 계정 과목을 설정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우선주 같은 거 발행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우선주라는 게 따로 없어. 그러면 굳이 자본금 계정 과목을 뭐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뭐 상세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냥 프로그램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기편 우리가 사용하는 K1의 프로그램 우리 이제 실기편에서 다룰 거다 그지? 거기서도 마찬가지 자본금에 대해서는 그냥 자본금 계정 과목이 등록되어 있고 요거 가지고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자본금이라는 항목이었고 이제 두 번째 항목 자본잉여금이랍니다. 자본잉여금 성격은 회사랑 회사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회사 주식 들고 있는 주주다 그지? 회사랑 주주 간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좀 이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답니다. 됐죠?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처리 이번 단에서 공부할 거다 그지? 회계처리 보면서 요 상세한 계정 과목들 좀 파악해 보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뭐 쭉 말로 설명했는데 지금 뭐 읽어도 별로 와닿지 않을 거다 그지? 회계처리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주식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발행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 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우리가 발행한 주식을 없애면서 찢어서 없애면서 뭔가 거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거를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감자라고 이름 부릅니다. 자본금이 뭔가 감소된다 그죠? 그런 거를 줄여서 감자라고 이름 부르거든. 그런 감자 거래에서 우리 회사가 뭔가 좀 이익을 얻었다. 뭐 그런 개념이 감자 차익이겠지.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거 공부할 거거든. 자기 주식을 팔아먹으면서 이익 보는 개념,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구경해봤고. 자, 이제 세 번째 범주요. 자본 조정이랍니다. 정의를 막 엄청 길게 규정하고 있다. 그지? 읽어나 봅시다.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것 또는 자본 총액에 대한 가산 차감 성격이 있으나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길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자본 조정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자본에 해당하긴 하는데 자본이 토탈 5가지 항목이잖아. 나머지 4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나머지가 이제 자본 조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거를 전부 모아놓다 보니까 규정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두 번째 범주가 뭐였습니까? 자본잉여금이었다 그지? 자본거래에서 회사가 좀 이익을 얻은 개념. 그지? 자본잉여금의 정반대가 자본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뭔가 회사가 자본거래에서 손해보았다 이겁니다. 그게 자본조정에 해당하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자본잉여금과 정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자본잉여금에서 구경했던 계정 과목이 요거였잖아. 3개. 요거 3개의 정반대야. 주식 발행 과정에서 좀 손해봤다. 감자 거래에서 손해봤다.
자기 주식 처분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 하면 그때 쓰는 계정 과목들이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기 주식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좀 이름이 어렵다 그지? 뭐 이런 좀 두 가지 계정 과목도 자본 조정에 속하구나. 됐습니다. 말로 쭉 설명했고 말로 쭉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회계 처리 통해서 확인합시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범주, 이거는 알고 있다 그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해당되는 계정 과목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또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 성격은 뭐다고요?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그지? 그런 거를 잠재적인 손익 항목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다 그지? 그런 거를 수익 비용 즉 손익 계산서에 반영시키지 말고 자본 쪽으로 좀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그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까지 생각해 볼까? 우리 회사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3년 정도 보유할 목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샀어. 유가증권을 샀어.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겁니다. 산지 한 2달 만에 이제 결산일이 되었는데 주가가 막 확 올랐다 이겁니다. 기분 좋다 그지? 그런데 그 기분 좋은 평가 이익을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수익으로 처리하면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고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면 주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배당으로 쏙 돈을 뽑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가 되니까 그 회사 주식이 막 폭락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전 연도에 기분 좋다고 돈을 뽑아가 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런 차원에서 기분 좋다고 해도 수익으로 반영하지 말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로 분류된다고?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요거 외의 계정 과목들이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출제 범위 벗어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원래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요게 자본 5가지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범주였고 이제 마지막이 그죠? 요거는 말로적 설명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이 이익 잉여금이라는 범주가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은 결국 자본으로 반영된다, 그지? 자본으로 반영되는데 자본이 5가지 항목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 반영되는 거라고? 지금 보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범주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매기 손익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이 배당으로 뽑아갈 거다 그지? 배당으로 뽑아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지 않고 배당으로 뽑아가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는 거가 결국 이익잉여금이다 이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상세하게 따져보면 다시 3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이거야. 자, 당기순이익 생기면 주주들이 돈 뽑아간다 그지? 그거를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처분한다 이겁니다. 주주총회를 가지고 돈 뽑아갑시다라고 결의하는 게 처분입니다. 처분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 벌었다고 전부 다 배당으로 뽑아갈 수는 없잖아 그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남겨둘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은 사실은 배당으로 뽑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는 회사 내부에 좀 적립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배당하면 이제 뽑아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회사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적립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적립하는 것도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것도 뭘로? 이익잉여금으로 본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적립하는 거는 다시 그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눈답니다.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요만큼은 적립하십시오라고 또 규정이 돼 있으면 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적립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익준비금. 또는 법에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에 임의 적립금입니다. 그지? 적립하지 않고 배당으로 나간 거 빼고 적립한 거 빼고 나머지가 뭐라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이익잉여금은 3개로 나눌 수 있구나. 됐습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의미가 뭐다고?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법이냐 하면 상법이라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요거는 요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저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익준비금이라는 거를 반드시 적립하십시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우리 회계학 내용이 아니고 상법 내용이야. 그런데 상법에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하다 보면 그 규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학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좀 알아둡시다. 상법 규정에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 뭐 현금 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현금 배당하는 금액의 10% 이상을 반드시 회사 내부에 적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상법 규정에 따라서 요거를 반드시 적립해야 되구나.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적립이 강제되므로 이거를 강제 적립금 또는 법에서 정한 적립금, 법정 적립금이라고도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임의 적립금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자, 상세 개정 과목은 뭐 이런 게 있겠지. 사업 확장 적립금. 우리 회사가 2, 3년 후에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답니다. 돈이 필요할 거다, 그지? 그래서 올해에 단기 순이익이 생겼지만 전부 다 뽑아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적립하자라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게 사업 확장 적립금 또는 감채기금 적립금. 우리 회사가 빚이 많은데 빚을 좀 갚을 예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생겼지만 요 금액만큼은 좀 회사에 남겨놨다가 빚 갚는 데 쓰자. 그렇게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감채기금. 빚을 감소시킨다, 뭐 그런 의미겠다, 그지? 감채기금 적립금이라고 이름 부르겠지. 그래서 다양한 임의 적립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지? 단기 순이익 생긴 것 중에 배당으로 빠져나간 거 빼고 강제적 또는 임의적으로 적립한 거 빼고 남은 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뭐 거기에 쭉 말로 설명돼 있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흑자가 난 게 아니고 적자가 나가지고 적자가 따박따박 쌓이는 슬픈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때는 이름을 뭐라고?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할 때는 뭐라고? 미처분. 그리고 미처리 결손금 할 때는 뭐 쪼잔하다, 그지? 그런데 이왕이면 좀 용어 정확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정한 용어가 아니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과 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고 있자 이거지 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실기편 프로그램 다룰 겁니다. 우리 실기편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거는 최종 재무 상태표 작성할 때만 사용하고 기중의 회계 처리 입력할 때는 이 계정과목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알아도 되겠다, 그지? 우리 실기편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회계 처리 입력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요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 입력한답니다. 그리고 미처리 결손금 대신 2월 결손금 요 이름으로 계정과목 사용한답니다. 됐죠? 기출하기 문제 봅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계획, 이익잉여금 또는 뭐 결손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지? 적자라면, 그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다르게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출제가 자주 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계정과목이 있을 때,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 있을 때 범주가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범주인지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본다 이겁니다. 너무나 유치하지만 우리 회계학에서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고 있는 주제다. 자, 우리 회계처리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고, 그지? 계정과목 성격에 대해서 딱딱 파악하고 나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기겠지. 그런데 뭐 회계처리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금 얼떨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런 스타일로 문제 출제되구나라고 그냥 구경만 해 두십시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로 분류될까요? 5가지 중에서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됐지요? 자, 그 다음 주제 우리 교재에서 3.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한다 이겁니다. 주식 발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회계처리 구경해보자. 자, 회사는 회사를 설립할 때 등기소 가가지고 설립신고해야 된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한다, 그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라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탄생하려면 등기소 가서 설립신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설립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비슷하게 생긴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등록번호가 발급되겠다 이거지, 그지? 그때 설립신고할 때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발행 가능 주식, 그거를 수권 주식수라고 이름 부릅니다. 수권 주식수를 미리 딱 신고 제출해야 된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총 1000주를 발행할 겁니다 라고 미리 신고한다 이겁니다. 그게 수권 주식수. 근데 처음 설립할 때는 200주만 발행합니다. 그리고 설립한 지 한 2년쯤 있다가 또 추가로 100주만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발행 주식수는 몇 주라고? 300주가 되겠지 뭐. 그지? 그래서 수권 주식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다, 그지? 돈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될 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주식 발행을 유상증자라고 이름 부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가지고 따진 금액이 자본금이라고 했지, 그지?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지? 그래서 증자다, 그지? 주식 발행을 증자로 부르고 돈이 들어온다, 그지? 그래서 유상증자라고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주식 발행을 유상증자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다. 됐지요? 자, 그다음 주식 발행하는 형태는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을 수 있답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다, 그지? 어디서 봤습니까? 사채 발행할 때 보았습니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그지? 거기 적혀 있는 액면 금액하고 사채 발행할 때 돈 들어오는 거 따져가지고, 그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지? 그거가 똑같다 이겁니다. 주식 발행할 때도 이런 3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 액면 금액하고 돈 들어온 거고 똑같다면 액면 발행,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돈 들어오면 할증 발행, 액면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들어오면 할인 발행이 되겠지 뭐. 그리고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지. 자산, 부채, 자본.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사채의 발행은 뭡니까? 요겁니다. 부채. 은행에서 돈 빌리면 참 좋은데 너무 큰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채를 발행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할 수 있을 거다, 그지? 사채 발행하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거는 주식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 발행하면 돈 들어온다. 그 주식 발행해서 돈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자본의 증가다 이겁니다. 됐죠?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오는 거는 차변에 자산 증가로 적으면 문제는 대변 회계 처리가 문제다, 그지? 사채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다. 지금 보는 주식 발행하면 대변을 자본의 증가로 처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 사채 발행한다. 그러면 그 증권시장에서 그 회사채가 유통될 거다, 그지? 회사채가 유통될 거고 그 회사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무증권이라고 부르고 즉 유가증권이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 발행한다? 주식이라는 지분 증권이 될 거고, 그것도 유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는 회사들이 그러한 유가 증권을 구입하고, 그 유가 증권 구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그게 자산이 되겠지 뭐. 됐죠?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는 지금 요거 주식 발행하는 입장이다. 됐습니다. 자, 이제 주식 발행 회계처리 이제 공부할 겁니다. 거래 요소 결합 관계 입각해서 분석하면 되겠지. 자산 나의 자리 왼쪽, 부채 오른쪽, 자본 오른쪽, 수익 오른쪽, 비용 왼쪽. 자, 이제 분석할 건데, 자,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공부할 건데요. 자, 그러한 회계 처리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자본 거래라고 부릅니다. 자본 거래 의미가 뭐라고? 회사랑 회사 주인인 주주랑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자본 거래에서는 자, 우리 앞으로 구경하게 될 여러 가지 회계 처리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본 거래에서는 요 5가지 거래 요소가 있잖아요. 그지? 그 중에서 수익과 비용은 절대 등장하지 않는답니다. 수익과 비용은 없어요. 이거 메모 하나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공란 어디 여백에 하나 메모 부탁드립니다. 제가 메모하라는 말씀 잘 안 드린다, 그지? 그런데 요거는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특성이라서. 물론 이번 단원 본문 마치고 나서 핵심 기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요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하나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 됐죠? 아시겠죠? 모든 앞으로 볼 이번 단원에서 볼 모든 회계 처리를 보면 전부 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수익, 비용은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교재 처음 공부할 때 제1절에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공부했었는데 그 중에서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것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회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회사가 이익을 얻는 부분은 잉여금이라는 걸로 차곡차곡 쌓이는데 잉여금은 크게 둘로 나눈다 이겁니다. 장사해가지고 얻은 부분은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돼야 된다. 맞지요?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된다. 그 당기순이익은 결국 자본으로 가는데 자본 중에서 뭘로?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회사가 이익을 얻었는데 장사에서 얻은 이익이 아니고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절대로 이익 잉여금하면 안 돼. 자본 잉여금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회계학에서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고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잉여금 구분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특성이 나타난 겁니다. 자본 거래에서 수익 비용이 나타나 버리면 그 수익 비용은 결국 당기 순이익으로 가가지고 그게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자본 거래에서는 이익 나더라도 절대 이익 잉여금 가면 안 되니까 자본 잉여금으로 반영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 비용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우리 회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하나 해두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좀 딱 기억해 두시고 이제 회계 처리 분석 들어간다. 자,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에 대해서 사례 만들어 봤습니다. 주당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 증가가 기록되겠지 뭐. 당연하다, 그지?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다고? 자본금이라고. 자본금 계정 과목은 뭘로 기록한다고?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 금액 가지고 기록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우리 회사가 주식 발행했는데 그 액면에 뭐라고 적혀있다고? 1,000원이라고 적혀있다고. 그리고 몇 주라고? 100주라고. 그러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이 발행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적고 돈 들어오는 것도 똑같게 10만 원이 들어온다, 그지? 그런 상황을 액면 발행이라고 이름 부른다. 할증 발행은
주당 액면 금액은 1,000원이고 주식 100주.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으로 따지면 얼마? 10만 원이라는 주식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들어온다고? 1,200원 곱하기 100주. 12만 원이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회사 기분 좋다, 그지? 이익을 좀 보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요거는 절대 수익이 아니다. 뭐다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대변 자본금은 철저하게 액면금액으로 기록하는 거야. 10만 원. 차변 자산 증가는 12만 원 돈 들어왔어. 10만 원이라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 12만 원 들어왔으니까 기분 좋다, 그지? 그 2만 원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할인 발행은 정반대 상황이다, 그지? 우리가 주식 발행하는데 액면에는 1,000원 곱하기 100주 1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적혀 있는 주식 발행하는데 돈 들어오는 거는 900원 곱하기 100주 9만 원만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기분 나쁘다, 그지? 만 원만큼 손해 보았습니다. 그 만 원을 뭘로 처리한다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고, 이거는 절대 비용 아닙니다. 자본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자본 중에서 자본 거래에서 손해 보는 걸 뭘로 분류된다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다음 신주 발행비. 우리 사채 공부할 때도 우리 구경한 적 있다, 그지? 회사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짜잘하게 지출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인쇄비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사채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사채 발행비가 생기면, 짜잘한 지출이 생기면 발행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 발행 금액이 작아진다라고 결론 내렸었다,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 주식 발행할 때 짜잘한 지출 생길 수 있어. 이런 거를 신주 발행비라고 이름 부르는데, 이런 지출이 있으면 주식 발행 통해서 들어오는 돈, 즉 발행 금액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지요. 사례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우리는 액면 발행했어. 1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이 10만 원 들어오는 걸로 예상했다 이겁니다. 액면 발행을 예상했는데 신주 발행비가 2,000원이 지출되었답니다. 그러면 돈이 10만 원 들어왔다가 2,000원이 다시 빠져나간다, 그지? 그러면 결국 돈이 98,000원만 들어오는 꼴이 되고, 2,000원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액면 금액 10만 원이라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이 12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만 원 들어왔다가 다시 2,000원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11만 8천원만 돈이 들어온 꼴이 된다,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 예상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2만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 신주 발행비 2,000원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0원만큼 작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할인 발행. 10만 원이라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이 9만 원만 들었어. 그래서 처음 예상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만 원으로 기록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2,000원만큼 추가 지출 생기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2,000원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그치? 뭐 별거 아니야.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발행 금액이 작아지구나. 그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좀 작아지는 결과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는 거래요. 우리 요거는 제 4절에서 구경한 적이 있다, 그지? 주식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유형자산 등 물건 형태로 대가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래를 현물 출자라고 이름 부릅니다. 회계처리. 자, 주식 10주,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입니다. 요거를 발행하면서 공정가치 8만 원의 토지, 뭡니까? 8만 원짜리 토지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거래를 현물 출자라고 이름 부른다.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일반적인 주식 발행하고 똑같은 논리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차변 계정 과목이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아니라 뭘로? 토지라고 기록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차변의 토지라는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 증가,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증가 이렇게 기록되겠지. 그리고 이거지.
우리가 8만 원짜리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주식 발행합니다. 얼마짜리? 8만 원짜리 주식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지? 그러한 회계 처리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 단원에서는 요 토지 취득 원가에 좀 포커스를 맞췄었다, 그지? 현물 출자 통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라고? 취득 당시의 공정 가치로 기록된다. 거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했었고, 지금은 요 대변 회계 처리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출자 전환.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하면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기록됩니다. 뭐가? 자산 증가가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출자 전환인 거는 차변에 기록되는 게 자산 증가가 아니고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출자 전환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자, A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6만 원 있습니다. 부채가 있다 이겁니다. 주식으로 출자 전환됨에 따라서 회사는 주식 10주, 주당 액면금액 5,000원, 주당 공정가치 6,000원 요거를 발행해서 A사한테 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A사, 은행으로 생각할까? 은행 빚이 있습니다. 6만 원.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행 빚을 없애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다 이겁니다. 6만 원이라는 은행 빚을 갚으려고 6만 원짜리 주식 발행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런 거를 출자 전환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적혀서 부채 감소 기록됩니다. 그지? 그리고 대변은 주식 발행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액면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 계증 과목으로 5,000원 곱하기 10주 5만 원. 그리고 차이 나는 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출자 전환 의미를 한번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따져볼까? 자, 은행 빚이 있다고요? 어디에 기록됩니까? 부채에 기록됩니다. 6만 원. 근데 그 은행 빚을 없애면서 이걸 없애면서 그거를 6만 원만큼을 자본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동이 그지?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동되는 거고 그 의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행 빚이 있다고요? 우리 회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자 따박따박 주고 원금 갚으면 됩니다. 남이다 이겁니다. 나한테 은행이 터치한다 안 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은행 빚 없애면서 그 금액만큼 고스란히 자본이 되었다. 우리 회사 주주가 되었다 이겁니다. 주주가 되는 순간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막 주주총회 통해서 막 잔소리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겁니다. 안 좋은 걸 굳이 왜 합니까? 우리 회사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 주식 들고 있는데 그 회사가 출자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있다.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겁니다. 그 회사 사정이 좀 안 좋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그때 좀 참고로 출자 전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교재에서 4. 주식의 소각, 유상감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 우리 회사가 발행해 놓은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찢어버리는 거래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감자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딱 기록되는 거다, 그지? 기록되어 있는 자본금을 주식 사와가지고 없애버리니까 자본금을 작게 만드는 거래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거를 줄여서 자본금을 작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감자라고 이름 부릅니다. 자주 있다 없다? 자주 없겠지, 그지? 주식 발행하는 일은 자주 있겠지만 감자하는 일은 잘 없어. 그런데 어쨌든 가끔이라도 있을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상법에서, 우리나라 상법에서 감자라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그 상법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 해줘야 되니까, 그지? 감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열심히 이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자하면 돈이 나갑니다. 외부에 있는 우리 주식을 구입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공짜로가 안 되고 돈 나간다라는 차원에서 유상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자는 유상 감자이다. 돈이 빠져나가면서 자본금이 작아진다. 됐지요? 자, 감자에 대한 회계처리 봅니다. 주당 액면금액이 1,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해 와가지고 찢어버렸답니다. 그지? 회계처리 이렇게. 대변에 있는 자본금이 이제 주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 찢어버린 액면금액만큼 작아지는 거잖아. 대변에 있던 자본을 차변에 적어서 자본의 감소 회계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 이름 뭐라고? 자본금 계정 과목. 뭘로 처리한다고? 액면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1,000원 곱하기 100주. 10만 원이라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지? 그거를 차변에 자본 감소 기록하고. 이제 돈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700원 곱하기 100주. 7만 원만큼 돈 나간다 이겁니다. 자,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주식을 사오면서 돈은 얼마만 줬다고? 7만 원만. 회사 기분 좋다 이겁니다. 이익 본 겁니다. 자본거래에서 이익 보았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고 계정 과목 이름은 감자차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는 정반대 상황이네. 액면금액 주당 1,000원인 주식을 100주를 액면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라는 주식을 사오는데 돈 얼마 줬습니까? 주당 1,100원 줬답니다. 1,100원 곱하기 100주 11만 원 돈 줬습니다. 회사는 손해봤다, 그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 감소 적는데 차이가 많은 만큼 차변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자차손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거는 절대 비용 아니다 이겁니다. 자본으로 분류되고 자본 중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됐지요? 대변에 감자차익 기록됐다. 수익 절대 아니야.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요거 차변에 감자차손 요거 절대 비용 아니야. 수익 비용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이건 자본에 해당한다. 자본 중에서 분류가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차변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감자차손이라는 거 회계 처리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본은 여기 오른쪽에 있다, 그지? 오른쪽에. 차변 회계 처리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어떻게?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지. 당연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자본 조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는 보았다, 그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자본 총액이 있어서 가산 또는 차감 서격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이 섞여 있다고. 그지? 그런 의미입니다. 차변 회계 처리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도 또 있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감자 회계 처리. 자, 그다음 자기주식이라는 개념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이 이미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주식을 우리 회사가 돈 주고 구입해 온다 이겁니다. 다만 조금 전 보았던 감자 거래는 사오자마자 바로 찢어버렸다, 그지? 그런데 외부에 있는 우리 주식을 사와가지고 지금 당장 찢어버리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잠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기 주식이라고 이름 부르고요. 분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답니다. 이 자기 주식은 뭐 10년, 20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조만간에 뭔가 다른 용도로 지금 귀결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용도랍니다. 외부에 돈 받고 다시 팔아먹든지 아니면 찢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도대체 자기 주식을 왜 사냐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겠지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 감자를 해야 된답니다. 외부에 있는 우리 주식 사와가지고 찢어버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금을 작게 만드는 감자 거래는 상법에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일 엄격한 요건, 뭐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제일 힘든
요건이 이겁니다.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야 그런 감자라는 것이 승인이 된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우리는 감자를 해야 될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감자를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주주총회 열리고 나서 감자하면은 시장에서 막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막 출렁거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자 할 건데 사전 작업으로 미리 우리 회사 주식을 좀 구입해 놓자 이겁니다. 그게 자기 주식입니다. 그래서 감자가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그러면 이제 소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 안 된다. 주주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통과 못했다. 할 수 없어. 그냥 열심히 구입한 자기 주식을 다시 팔아 먹어야 됩니다. 일 있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잠깐 등장하는 것이 자기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자,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고 했어. 그런데 회계 처리,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자기 주식 회계 처리 이해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계 처리 분석해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하나의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했어. 자본 조정이라고 했어. 또 엉뚱소리 하지 마. 그냥 자산처럼 생각하면 편하다 이겁니다. 됐어. 자,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100주를 샀습니다. 주당 1,200원에 현금으로 취득했어. 그런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은 주당 1,000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회계 처리 이렇게. 대변에 현금 12만 원. 자산 감소 조금 되겠지.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적는다고? 그 12만 원 준 돈, 즉 취득 원가를 뭘로?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합니다. 분류가 뭐라고? 자본 조정이야. 그런데 자산처럼 생각하자 이겁니다. 자산 취득하면 처음에 차변 기록되잖아. 그지? 그거가 똑같은 논리네. 다만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자기 주식 자본이야. 재무상태표 오른쪽 자본 쪽에 표시되는데 차변 회계 처리했으니까 재무상태표 오른쪽 표시할 때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 취득했으면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그지? 외부에 돈 받고 팔아먹든지 아니면 진짜 소각하든지. 먼저 처분 봅니다. 돈 받고 파는 거. 주당 1,200원에 취득했던 자기주식 100주, 조금 전 그거다, 그지? 12만 원 주고 구입했던 자기주식, 그거를 주당 1,300원에 현금 받고 전부 팔아버렸답니다. 됐지?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현금이나 자산 들어온다, 그지?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에 차변 기록했던 자기주식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그지? 마치 자산 처분인 것처럼 생각하면 편하다, 그지? 차변 기록됐던 거를 대변 적어서 없애구나. 얼마? 12만 원. 12만 원이라는 자기주식 없애면서 돈은 13만 원 들어왔으니까 기분 좋다, 그지? 만 원만큼 이익 보았습니다. 그거를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다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제목 붙여 있다고 이거를 뭐 수익이라고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고 자본이다 이겁니다. 자본 중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됐지? 그다음에 손해보면서 파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지? 12만 원 주고 구입했던 자기주식을 주당 1,100원에 팔았어. 1,100원 곱하기 100주 11만 원만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기주식 12만 원 적고 차변에 현금은 11만 원만 적다 보니까 차변에 만 원 기록되고 뭡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지. 요거 절대 비용 아니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회계 처리할 때는, 그리고 그 앞전에 봤던 자기주식 취득 회계 처리할 때는 주당 액면 금액이 사용된다, 안 된다? 사용 안 되더라, 그지? 자, 그와 달리 이제 소각하는 거 볼 겁니다. 자기주식을 이제 주총 진짜 통과돼가지고 처음 계획대로 감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거다, 그지?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 소각하는 회계처리에서는 우리 유상 감자 회계처리 보았잖아, 그지? 그때 주당 액면 금액이 사용되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사용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당 700원에 취득했던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했답니다. 자, 상황이 잠깐 바뀌었네. 주당 700원에 자기주식 100주를 취득했었대. 그러면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주식이 얼마라고요? 7만 원이었어. 그지? 그 7만 원을 이제 없앤다 겁니다. 소각해버렸다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기주식 7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주식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액면 금액만큼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차변에 자본의 감소 적습니다. 계정과목 이름은 자본금. 이때는 액면 금액이 사용되네. 1,000원 곱하기 100주 10만 원만큼이 차변에 자본금 기록됩니다. 자, 자기 주식 애당초 취득할 때 돈 냈습니다. 그지요? 돈 주고 취득했던 게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회계 처리하지만 해석할 때는 현금 주고 구입했던 게 없어지구나. 그러면 대변을 현금이라고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없애는데 10만 원에 적혀있는 주식 없애는데 돈을 7만 원만 줬다 이겁니다. 회사는 이익 봤다 그지? 그 부분만큼 감자 차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이거 수익은 아니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주당 1,200원에 100주 구입했던 자기 주식. 그러면 차변에 12만 원 기록되어 있던 자기 주식이다. 그지? 그거를 없애면서 그 찢어버렸다. 그지? 그거 회계 처리. 대변에 자기 주식 12만 원 기록되고 차변에는 자본금이라는 자본 감소가 10만 원 기록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2만 원만큼 손해 본 거다. 그지? 그거를 차변에 감자 차손으로 기록하고 요거 비용 아니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더라. 별거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하면 처분하든지 또는 소각하게 되구나. 됐습니다. 하도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서 참고라고 제가 잔소리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유상 감자는 사오자마자 찢어버리는 거고, 그지? 자기 주식이 소각은, 그지? 자기 주식으로 일단 조금 기록해 놨다가 두세 달 가지고 있다가 찢어버리는 거게 자기 주식의 소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논리는 똑같아. 그래서 즉시 소각하냐,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소각하냐, 그거의 차이였다. 그래서 회계 처리 보면 일반적인 유상 감자는 대변에 그냥 바로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기록되고 자기 주식의 소각은 일단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일단 대변 나가잖아, 그지? 그래고 가지고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을 그지 대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논리 똑같고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만 조금 달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논리 똑같은 거다. 어차피 돈 빠져나가면서 주식이 없어지는 거지. 됐습니다. 됐지? 다시 구경시켜줄게. 일부러 똑같이 일치시키려고 막 숫자를 이렇게 예를 만들어 본 거야. 일반적인 감자는 뭐다고? 현금이 대변에 기록되었어. 그런데 자기주식 소각은 그지 대변에 자기 주식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달라질 거 없어.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애당초에 돈 나갔었던 거다 이거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요. 이번 시간 강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6.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의 상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잘 마무리합시다. 자, 자본거래에서 이익 보는 성격,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됐어. 손해보는 성격, 자본조정으로 분류됐어. 그래서 요 계정과목들은 각각 서로 반대 포지션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주식 발행 거래에서 이익 보았다. 주식 발행 초과금, 손해봤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거래에서 이익 봤다. 감자 차익. 손해봤다.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거래에서 이익 봤다. 처분 이익. 손해봤다. 처분 손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요 계정 과목들은 대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그지? 그래서 마치 수익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 수익 아니고 자본잉여금이더라. 요 계정 과목들은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그지? 그러나 비용 아니고 자본 조정이더라 이겁니다. 그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돼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계학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다. 그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수익 비용은 죽어서, 즉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수익 비용은 올해로 끝이야.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0부터 카운트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 안 되고 죽어버려. 올해 수익 비용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당기 순이익을 남긴다고. 그지? 그리고 그 당기 순이익은 결국 자본으로,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될 거다. 그래서 수익 비용은 이월이 안 되니까
작년도 수익 비용이 뭐가 있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올해 새롭게 수익 비용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와 달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그 앞년도의 금액이 그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내가 올해에 우리 회사가 올해에 자본 거래했는데 주식 발행하는 회계 처리했는데 무언가 손해를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손해 본 부분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어. 그런데 회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의 반대 포지션, 주식 발행 초과금이 혹시 없는지. 반대 포지션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부터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이걸로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자본 항목은 그 앞년도 금액이 올해로 2월이 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감자 그래도 내가 감자 차익을 기록하고 싶다고 기록하기 전에 항상 반대 포지션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 반대 포지션에 있으면 그거부터 없애고 나머지를 처리해야 된다. 자기주식 처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처분 손실을 기록하고 싶다고 그러면 반대 포지션 처분 이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그거부터 없애고 나머지를 처리한다.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본 논리다. 어디서 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제 4절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구경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또한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항목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번거로움이 생겼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계정 과목들이 수익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번거로운 이런 비극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 주제입니다. 먼저 주식 발행 과정에서 반대 포지션에 있으면 먼저 없앤다라는 개념. 자, 주당 액면 금액 1,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돈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유상증자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 발행할 때 장부를 보니까 재무상태표 보니까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자본 항목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10,000원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회계처리 이렇게 되겠지.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기록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1,000원 곱하기 100주 10만 원. 당연하다 그지?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7만 원. 700원 곱하기 100주. 됐지? 그래서 3만 원만큼 손해봤다 이겁니다. 10,000원, 10만 원이라는 주식이 발행되는데 돈이 조금만 들었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3만 원을 손해봤어.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만 원 기록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반대 포지션, 주식 발행 초과금이 혹시 없는지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딱 버젓이 있다 그지? 회계 처리 어떻게 처음에 기록되었겠습니까? 대변에 회계 처리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대변에 회계 처리 되어서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플러스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 10,000원이 딱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먼저 없애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000원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없애는 것부터 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딱 기록하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이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지?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였어, 그지? 그러면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자본 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2만 원 이렇게 표시되겠다 이거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자 거래소도 마찬가지 상계부터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대 포지션에서는 먼저 없애자. 그거를 상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주당 액면 금액 1,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1,3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습니다. 소각 당시 감자 차익이라는 것이 딱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답니다. 자, 회계처리 차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기록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1,000원 곱하기 100주 10만 원. 10만 원이라는 액면에 해당하는 주식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10만 원이라는 액면의 주식을 구입하는데 돈 얼마 줬습니까?
1,400원 곱하기 100주 13만 원. 엄청 비싸게 주식을 구입해 왔습니다. 손해봤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3만 원만큼 감자 차손으로 기록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나의 반대 포지션 감자 차익이 만 원 딱 있는 상태니까 요것부터 없애고 나머지 2만 원만 감자 차손으로 기록하자. 아시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마지막 회계 처리 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주식 처분이겠지. 주당 1,400원에 취득했던 자기주식 100주,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 요거를 주당 1,100원의 현금으로 처분했답니다. 됐죠?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자기주식이 얼마였습니까? 100주 곱하기 1,400원, 14만 원이었다, 그지? 그리고 14만 원이라는 자기주식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돈 들어온 거 적습니다. 현금 11만 원. 그래서 14만 원이라는 자기주식 없애면서 돈이 11만 원만 들어왔으니까 3만 원 손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3만 원 기록하고 싶은데 나의 반대 포지션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부터 없애고 나머지 2만 원을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기록하자. 아시겠죠? 논리 똑같습니다. 이게 상계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6절 자본 본문 앞부분 했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